네, 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우리가 앞에서는 조미료와 향신료의 일본 이름, 일본 요리에서 많이 쓰이는 향신료의 일본어 이름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다 외우셨죠? 이제부터는 조리 도구 중에서 칼로 시작해서 조리 도구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 5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조리 도구 해서 제1 해가지고 칼이 나올 겁니다. 칼을 호조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호조. 호조. 예. 칼을 갖다가 호조, 이렇게 포정이라고 써놓고 호조라고 씁니다. 따라해 봅시다.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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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을 통칭해서 조리하는 데 쓰는 칼을 통칭해 가지고 이제 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칼의 종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양 요리나 한식 요리를 할 때 보면 이제 이런 칼을 많이 쓰거든요. 이걸 갖다 보통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양도. 그래서 한식, 뭐 양식은 거의 이 칼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어지간한 것들은. 물론 양식에서도 조금 이제 세분화돼서 특수 목적용 칼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이 칼 하나면 다 됩니다. 자, 이 칼의 특성은 뭐냐면은 양쪽의 날, 이쪽과 이쪽 양쪽의 날이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운데 쪽으로 향해 있죠. 그래서 칼을 갈 때 이쪽도 갈고 또 이쪽도 갈고 해가지고 양쪽의 날을 다 갈아서 뭐 양도라고 말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양쪽의 날이 다 있다 양도. 보통의 칼이 이렇습니다. 한식이나 양식에서 쓰는 가장 많은 이 양도, 가장 많이 쓰는 양도는 양쪽에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 요리의 칼은 조금 다릅니다. 일본 요리도 이런 양도를 일부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날이 한쪽에만 있습니다. 한쪽. 날이 한쪽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이쪽 면이 있고 이쪽 면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도 이쪽은 면이 하나로 끝나고 이쪽은 보면은 색깔이 표시가 되죠.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컬러가 선명하게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날이 없고요. 이쪽만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날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한쪽만 날이 있다. 요것이 다릅니다. 일반 쓰는 양도는 양쪽에 날이 있고 요것은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물론 갈 때도 한쪽만 주로 많이 가고요. 이쪽은 나중에 살짝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일본 칼은 한쪽은 날이 없고 안 서고 이쪽에만 날이 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6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우스바보쪼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스바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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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이 칼입니다. 우스바보쪼. 요것의 용도는 채소, 야채라고도 하고 채소라고도 하는데 뭐 야채하면 일본식 표현이다. 한국은 채소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야채라는 표현 자체가 한국에서 중국과 한국에서 먼저 썼다고 또 그렇게 말하는 소리도 있으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채소, 야채 우리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여기가 약간 둥근 것은 이제 그 관서형이고 관동형은 여기가 딱 이렇게 각이 졌어요. 또 우습하고 있죠. 주로 채소를 썰 때 이 칼을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소. 그 다음에 무슨 칼이 있을까? 자, 두 번째 보면은 따라해 봅시다. 대바보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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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이렇게 대바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대바라는 것은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되냐면 써있기에는 생선 손질용 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생선을 손질, 생선 손질할 때 쓰는 칼이다라고 여기 써 있고요. 이렇게 생겼죠. 한번 모양을 제가 실물을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역시 여기 이쪽은 편편하게 날이 없고 여기도 역시 한쪽만 날이 있는 거죠. 대박. 좀 크죠? 그래서 좀 여기도 좀 두껍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좀 단단한 그 어류나 어떤 뭐 이런 거를 할 때 뼈나 이런 거 자를 때도 사용하고요. 생선에서 이제 뼈에서 생선살을 필렛을 발라낼 때도 이 칼을 사용하고 생선을 처음 손질할 때
이 칼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단단한 것을 자를 때도 이 칼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단단한 식재료가 있다 라고 할 때, 아주 단단한 것이라고 할 때 이걸로 딱 자르면은 좋겠지만은, 이게 아무리 이 칼이 좋아도 단단한 걸 갑자기 이렇게 딱 치면은 이 칼이 날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한 걸 칠 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치는 게 아니라 칼 끝부분을 가지고 이 재료의 한 절반 정도까지만 세게 칩니다. 손으로 내려쳐요. 그래서 갈라진 다음에 점점 이렇게 가지고 쪼개는 거죠. 이렇게 칼 가운데 내려치면은 이 칼도 역시 이빨이 나갑니다. 나가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단단한 것을 자를 때는 이 대박칼도 이 칼의 끝부분을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 따라해 볼까요? 대바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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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섬뜩하게 생겼어요. 요 대바보조까지 보고요. 그 다음 칼을 한번 볼까요? 뭐가 있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사시미 보조. 사시미 보조. 우리가 이제 생선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생선의 칼은 우리 영화에 보면은 조리사들보다 누가 더 잘 쓰나요? 네, 이것을 더 잘 쓰는 그러한 부류들도 있죠. 그렇게 생선의 칼을 잘 쓰는데, 이 생선의 칼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뾰족한 것이 있고 여기 각진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실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얘는 끝이 뾰족한데 얘는 끝이 네모래. 아까 채소 쓰는 우수바처럼 네모란데 얘는 우수바보다는 이 폭이 좁죠. 우수바는 이 폭이 넓었어요. 이렇게 긴데 역시 이 칼도 역시 두 가지 일본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날이 없고 이쪽에서만 꺾여가지고 날이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런데 얘는 뾰족하고 얘는 가늘해요. 요거는 우리가 많이 봤을 겁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요거는 잘 못 봤지요. 요것도 역시 생선의 칼입니다. 사시미 보조인데 요거는 그 버들잎 같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야나기바, 또 야나기바 보조, 야나기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야나기바, 야나기바. 버들잎이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걸 야나기바라고 그러고요. 요걸 갖다가 닭고히끼라고 합니다. 뭐라 그러나 문어를 갖다 그렇게 싹 이렇게 당기면서 썰기 좋다 그래가지고 닭고히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들린 말로 얘 각졌다 해서 각구보죠, 각졌다, 각진 칼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선의 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은 이것 쓸 일은 거의 없고요. 아마 이것을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까지도 생선의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는 칼이 뭔가 볼까요? 61페이지로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운하기 보죠. 예, 운하기라는 것은 장어를 얘기합니다. 장어 중에서도 민물장어를 갖다가 운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칼끝이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게 생겼나요? 좀 삼각으로 각이졌어요. 자, 이 앞을. 칼끝이 여기는 우수바처럼 도톰하면서도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졌어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장어를 처음에 목쪽을 갖다가 이렇게 쫙 칼을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을 갖다 쭉 벗게 될 때는 이 부분을 씁니다. 그래서 장어를 잡기에 필요한 그런 칼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운하기 보조. 운하기 보조는 독특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것도 이쪽은 날이 없고요. 여기서만 날이 있다는 것. 여기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매우찌입니다. 매우찌 따라해 볼까요? 매우찌. 뭐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요. 송곳입니다. 송곳. 장어 머리를 고정시키는 그러한 송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칼을 갖다가 몇 가지 쭉 종류별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61페이지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냄비를 통틀어서 나베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베. 이렇게
손잡이가 없는 냄비 있죠? 이걸 야또꼬 나베라 그러고요. 여기까지는 다 안 해도 될 거고요. 손잡이가 하나 있는 건 가타테 나베,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 건 뭐 료떼 나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냄비를 한번 보면은 일본 요리에서 가장 많이 보통 이렇게 알루미늄 된 이거 손잡이가 하나 있는 것, 이게 손잡이가 하나도 없느냐, 하나 있느냐, 두 개 있느냐, 그거를 나타낸 건데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까지 외우지는 않으셔도 됐습니다. 그냥 냄비는 나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냄비가 바로 요거 변수나베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책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튀김용 냄비가 있습니다. 그 튀김용 냄비를 아게나베라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아게나베. 예. 튀김 전용 그 튀김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집에서는 이런 걸 씁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이게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쓰는데 뭐 요새는 뭐 알루미늄이나 뭐 스테인리스로 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오리지널로 튀김 냄비는 요 구리 합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기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하고요. 스테인리스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 다마고야끼나베. 다마고야끼나베. 네, 다마고야끼 그러기도 하고 다시나베 그러기도 합니다. 다시마끼나베 이렇게도 합니다. 이렇게 무쇠로 된 것이 있고요. 동으로 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팅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코팅된 것이 더 눈에 많이 익을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저것이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나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는 이제 그 구리 합금으로 만든 거고요. 이제 일본 여행 갔을 때 제가 좀 사온 겁니다. 자, 요걸로 이제 달걀을 젓가락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팔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팔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맙니다. 말고 나서 다 만 다음에 이걸로 각을 잡습니다. 각을 잡고 위에서 누르고 옆으로 눌러가지고 각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꺼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짝이 돼 있죠. 이것이 아주 철로 된 것은 여성들은 이렇게 들고 있기 무거울 정도로 많이 무겁습니다. 이것도 가볍진 않아요. 이걸 팔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팔목 인대가 많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리사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코팅된 것이 나와서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벼워진 코팅펜을 이용해서 요새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습 가면은 달걀말이도 한번 여러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걸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덮밥용 냄비입니다. 돈부리 나베 따라해 볼까요? 돈부리 나베. 예, 이 돈부리 나베는요 덮밥 전용 냄비입니다. 덮밥 전용 냄비요? 예, 덮밥에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 밥 위에다가 얹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냄비가 높지 않고 얕습니다. 나지막해요. 한번 볼까요? 예, 냄비가 높이가 낮아요. 예. 또 우리 조금 전에 그 냄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우리 그냥 보통 냄비는 이렇게 생겼는데 그거에 비해서 높이가 상당히 낮은 것을 보게 됩니다. 뚜껑도 있네요. 뚜껑. 자, 이것은 이제 그 덮밥 재료를 나지막하게 해가지고 덮밥 재료가 다 익었을 때 밥 위에다가 얹을 때 이렇게 얹으면 그대로 그 모양이 올라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합니다. 보통 이거 하나로 1인분을 이렇게 사용하고요. 덮밥 전문점 가면 가스레인지 위에 이게 여러 개가 다 동시에 놓인 것을 일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덮밥용 냄비가 이렇게 좀 다르구나. 떨어질 뻔했네. 네,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아래 또 보면은 따라해 보십시오. 스키야키 나베. 이건 스키야키 요리를 하기 위해서 한 아주 두꺼운 쇠로 된 그러한 냄비입니다. 스키야키가 농기구라 그랬죠. 스키가 농기구가 두꺼운 쇠였으니까 나중에 요리가 개발됐을 때 무쇠를 갖다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을 갖다가 좀 품을 수 있게끔, 여기가 볶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자, 그 아래 있는 이런 것들은 또 샤브샤브 나베 그래가지고 샤브샤브 전용으로 이것도 조금 두껍게 매달아 놓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원에
준해가지고 이런 냄비들이 개발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도나베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도나베, 도나베, 도나베. 흙으로 구운 냄비죠. 흙으로 구운 도자기 냄비입니다. 저런 이제 도자기 냄비에다가 이렇게 요리를 하면은 상당히 한번 끓었을 때 우리 뚝배기 같이 불을 껐어도 계속해서 이렇게 불을 어느 정도 끓고 또 보온 효과도 있고 그렇게 내열성이 강하기 때문에 맛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1인분짜리 요리는 그대로 서빙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나베고요. 저것의 단점은 이제 오래 쓰다 보면 금이 가서 깨집니다. 그것이 좀 단점이지 그러지 않고는 요리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4페이지에 보면은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를 일본 말로는 마나이타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마나이타, 마나이타. 도마 이렇게 생겼죠. 뭐 목재로 된 것도 있고 요새 뭐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는데 목재로 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흰옥기, 노송. 이것을 가장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은 식품의 냄새나 색, 흡수력, 뭐 물의 흐름, 물을 얼마나 흡수하냐 이런 것 따라서 좀 재료의 선택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칼질을 만약 하게 되면은 저 도마를 사용할 때 도마가 말라 있잖아요. 마른 도마에 바로 식재료를 올려놓는 것은 금물입니다. 마른 도마에 식재료를 바로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마른 도마에 고기를 올려놓고 썬다. 그럼 고기 육즙이 그대로 배.니다. 이거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집니다. 그냥 확 배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배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표면에 사용하기 전에 물로 한번 싹 씻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딱 턴 다음에 표면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재료가 왔을 때는 그 재료의 색깔이 절대 배어들지 않습니다. 왜? 물이 맑기 때문에. 물이 맑기 때문에 배이지 않는데 그거는 이제 좀 묻어도 바로 닦으면 닦아집니다. 물이 먼저 흡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흡수되기 전에 육즙이나 과즙이나 채소즙이 색깔이 먼저 거기에 뱄다. 식재료 색깔이 뱄다. 절대 안 빠집니다. 여기서 또 죽기 중요할 것은 고기 같은 거 냄새도 안 빠집니다. 그래서 도마를 아무리 잘 씻어도 속에 냄새가 난다는 거는 도마를 잘 이렇게 표면을 수분으로 안 닦고 재료를 바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그 안에서 그냥 썩어버립니다. 또 칼질하다 보면 그 속에 칼집 속에 배어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또 고약하게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마 사용 첫 번째 원칙 물에 적셔서 사용한다. 어떻게? 따라해 보세요. 물에 적셔서 사용한다. 도마는 반드시 물에 적셔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재료, 조리도구가 뭐가 있나요? 찜통이 있네요. 찜통, 무식팁. 요거 나중에 실습할 때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서 실습실에 제가 갖다 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나무로 된 찜통도 있습니다. 이건 세이로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눈에 익은 이런 채를 갖다가 우라고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라고시. 우라고시. 그 다음에 일본 요리만 있는 뚜껑이 있는데요. 따라해 봅시다. 오도시부타. 자, 이것은 뭔지 한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의 보통의 뚜껑, 이게 뚜껑인데, 조림하는 뚜껑인데, 우리나라의 뚜껑은 냄비보다 뚜껑이 어떻게 돼요?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조림용 이 뚜껑은 뭐냐면은 이 냄비보다 작아요. 작아서 냄비 속에 들어가가지고 요리의 내용물의 표면, 뭐 국물의 표면에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싹 떠요. 그러면은 이게 무엇에 유용하냐? 뭐 조림을 계속 끓이는데 계속 조리는데 수분이 뚜껑이 없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것과 어떻게 되죠? 뭐가 더 많이 수분이 날아가죠? 없을 때 많이 날아가죠. 그렇다고 그냥 일반 냄비처럼 꽉 덮어놓으면 수분이 이 사이로 나가거나 뭐 피시가 튀거나 이러죠. 근데 이것이 냄비 안에 들어가면은 적당한 수분만 증발하게 만들고 오랫동안 졸여도 수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졸일 때도 이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까지 없지만은 이것이 일본에는 이것이 냄비 사이즈별로 다 있어서 냄비 속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졸입니다. 이렇게 좀 세밀한 부분까지 이 사람들이 세심하게 조리도구를 만들었구나 하는 어떤 그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강판이라고 말하는 오롯시간에가 있습니다. 강판, 오롯시간. 따라 오롯시간에, 오롯시간에, 오롯시간에 강판입니다. 이 강판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여기다 무도 갈고 또 뭐도 갈지, 예, 뭐 당근도 갈고 가는 겁니다. 주로 물을 제일 많이 갈게 되더라고요. 요리하다 보면은 이거 갈아가지고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이물질이 잘 배면은 이걸 손으로 막 닦으면 손 다치고, 수세미로 닦으면 수세미가 여기만 묻고, 그러니까 이것이 흐르는 물에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빠지게끔 좀 센 물에다가 그 여기 있던 것들 잘 빠지게 하고요. 여기 한쪽은 곱고 뒤쪽은 좀 이쪽은 곱고 이쪽은 조금 거칠고 양쪽이 좀 다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골라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오롯이 간 얘기합니다. 오롯이 간에. 자, 오롯이 간에 그 바로 밑에 또 있는 것이 삼해가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보세요. 삼해가와. 삼해가와. 삼해는요 상어란 뜻이고 가와는 껍질입니다. 상어 껍질? 예, 상어 껍질. 여기 있는 그 그림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와사비 그림입니다. 와사비, 예, 생와사비 그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와사비를 요 삼해가와 이게 상어의 껍질입니다. 상어 껍질, 상어 껍질이 굉장히 거칠거칠합니다. 여기다 갈아 먹었을 때 와사비의 맛이 최고로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들한테 여기서 갈아주거나 아니면 손님한테 이거 주고 네가 갈아 먹어. 손님이 갈아 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와사비를 갈 때는 일반 강판으로 안 갈고 이렇게 삼해가와라고 해서 상어의 껍질에다가 껍질로 만든 강판, 상어 껍질로 만든 강판 여기다가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라고 해서 이 삼해가와 특별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스리바찌라는 게 있죠. 따라해 봅니다. 스리바찌, 스리바찌. 이거 절구죠, 절구. 깨 같은 것을 갖는 절구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조그만 것을 돈가스 집에서 아마 소스에다가 깨를 갈아 먹을 때 저걸 제공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큰 거는 지름이 뭐 한 60cm 이상, 70cm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요. 작은 것은 손바닥만한 것도 있습니다. 스리바찌 그러면은 일본식 절구다. 스리고기 그러면은 요 봉이다. 나무 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짜잘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일본 요리 도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나가시바꼬. 이거 나가시바꼬는 찜틀입니다. 여기다가 뭐 계란 두부 만들거나 생선알을 넣어서 뭐 찌거나 생선을 갈아서 찌거나 할 때 요 재료 넣고 찜기에 넣어서 찢습니다. 찜을 쓰는데 찜틀, 구침틀, 나가시바꼬, 나가시바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오시바꼬라고 합니다. 따라 봅시다. 오시바꼬, 오시바꼬. 이 오시바꼬는 뭐냐면은 그 밥을 눌러서 모양을 찍어내는 상자초밥입니다. 상자초밥. 저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있고요. 여기 밑에 판이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밑에 판을 넣고, 밑에 판을 넣고, 여기다가 뭘 넣는가 하면 밥을 넣습니다. 초밥을 여기다 딱 넣고, 위에다가 작은 생선을 여기다 이렇게 깝니다. 조각조각 된 것을. 깔은 다음에 뚜껑으로 꽉 눌러서 눌렀습니다. 눌러가지고 이렇게 딱 뺐으면 딱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이렇게 칼로 썰어가지고 주로 이제 고등어 초밥이나 전어 뭐 이런 것들 초밥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눌러서 만드는 걸 상자 초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위에 뚜껑, 이제 아래 뚜껑 이렇게 구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오시바꼬라고 합니다. 오시바꼬. 따라해 볼까요? 오시바꼬. 오시바꼬. 그렇게 오시바꼬가 끝나고 나면 뭐가 67페이지에 꼬챙이가 있죠. 구씨. 꼬챙이는 우리가 잘 아니까 구씨. 구씨. 긴 설명 필요 없죠. 생선 같은 거나 무슨 재료를 꽂아서 구울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 소쿠리를 갖다 일본 말로는 자루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루. 자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자루에다가 모미국수 담아줬다 그러면 자루소바 또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길이 초밥을 비비는 이런 큰 넓은 이런 통을 얘기합니다.
이걸 담아주는 초밥통에 담기 위해서 여기다 초밥을 비비죠. 역시 초밥을 비빌 때도 물로 한번 싹 헹궈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밥을 넣어야 밥알이 여기 달라붙지 않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김발을 갖다 마키스라고 합니다. 마키스. 따라해 볼까요? 마키스. 마키스. 네, 저 김발은 우리 눈에 많이 있고 많이 사용을 해봐서 아는데 요 마키스. 여기 보면 약간 두툼한 게 있어요. 오니스다레라고 있죠. 따라해 볼까요? 오니스다레. 오니스다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긴발인데 두껍습니다. 얘가 굵어요. 굵어. 그래가지고 좀 굵고 표면을 갖다가 좀 굵은 모양을 내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오니스다레.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다레구나. 이런 그 긴발이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핀셋이 있죠. 가시를 뽑는 핀셋, 호네느끼라고 합니다. 호네느끼. 그 다음에 꼬챙이는 아까 매우찌라고 그랬죠. 매우찌. 그 다음에 이제 비늘 치는 것, 우럭고 히끼. 그 다음에 이런 그 뒤지개 같은 것을 이찌먼지. 예. 그 다음에 요리용 붓을 갖다가 학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젓가락을 갖다가 하시. 그 다음에 이제 고무로 된 그 이런 그 주걱 갖다 고무줄 갖다가 고무베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무베라를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있죠. 네. 짜잔 고무베라. 고무베라 밑에 보면 갓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갓다 한번 볼까요? 갓다. 눕기 같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다를 얘기합니다. 가다. 그래서 채소나 아니면 그 어떤 그 어묵 같은 거 어떤 그런 아니면 두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벚꽃 같은 것을 아니면은 매화 같은 것을 이제 찍어서 당근 같은 걸 찍어서 많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꽃 모양으로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합니다. 이런 눕기 같다 종류가 또 몇 가지 쭉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양 따라서 상당히 다양히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요. 이것이 가스라 묻기 따라해 볼까요? 가스라 묻기. 이거는 물을 돌려 깎는 기계입니다. 여기다 물을 꽂아서 요 손잡이를 돌리면은 무가 얇게 나옵니다. 종이짝처럼 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오부시를 만드는 개스리부시. 네. 개스리부시는 또 좀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뚜껑 보면 대패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패 같은 데다가 가스오부시 나무 토막같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막 문질러요. 문질르면 이 대패 밑으로 이게 얇게 가스오부시가 얇게 점여지겠죠. 그렇게 점여진 것 갖다가 개스리부시라고 합니다. 개스리부시.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서랍을 쫙 빼면은 그 갈렸던 것들이 요 톱에 갈렸던 그 개스리부시가 나오죠. 이걸 요리에 활용하는데 그 고급 요리에서는 가스오부시를 미리 그렇게 다 된 것을 쓰지 않고요. 여러분은 시중에 가스오부시 그럼 이렇게 개스리부시 된 것을 진공 포장된 것을 여러분 사다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 특수의 휘발성 물질이 착 있어요. 근데 그 냄새까지 안 날려보내고 다 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가스오부시 그 나무 토막 같이 탁탁한 그 가스오부시를 가지고 있다가 요리하기 바로 전에 이걸 갈아가지고 국물을 빼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아주 미세한 향까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요리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개스리부시 박고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위와리라고 되어 있는데 볼까요? 가위와리, 조개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개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개칼. 그래서 조개 이렇게 저 껍질 까고 알맹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그 심줄 붙은 것까지 해서 싹 이렇게 발라내는 거 조개칼, 이걸 가위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조리에 쓰이는 조미료, 향신료, 그 다음에 조리 도구, 칼부터 시작해서 일본 요리에만 쓰이는 몇 가지 도구들 쭉 한번 활용해 사진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조리를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늘 그 조리도구 몇 가지 본 거 눈으로 잘 봐두셨다가 다음에 실습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